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발음이 귀에 꽂힙니다. 우리는 딕션이 좋다는 말을 하는데요. 외국에도 발음이 좋다는 말을 딕션이 좋다라고 할까요? 수강생 중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유학을 다녀온 분이 계셨습니다. 외국에서도 딕션이 좋다는 말을 쓰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갸우뚱 하더군요. 그럼 발음이 좋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고 물으니 클래러티를 쓴다고 합니다. 소리가 선명하다는 말인데 우리 몸에서 소리를 선명하게 만드는 곳이 성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연구가 제이콥입니다. 스피치를 가르치는 분들 중 처음부터 자신감이 있고 목소리가 선명했던 분은 드물어요. 대부분 컴플렉스를 극복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인데요. 학창 시절에 사투리로 웅얼거리는 소리, 먹는 발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성격이 소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니가 가라 하와이에. 이렇게 웅얼거리고 발음을 먹었어요. 변신은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변화는 자세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던가요?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말할 때의 자세를 바꿨습니다. 웅얼거리고 퍼지고 힘이 없던 목소리가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지금도 꾸준히 트레이닝하고 있으며 더 나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목소리의 3요소는 호흡, 성대, 공명입니다. 제가 익히고 가르치고 있는 성대 트레이닝을 적용해서 성대모사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국민 성대모사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바로 이성균님 성대모사인데요.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기생충에서 이성균님의 대사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이게 뭐 테스트 주행 뭐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예.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그 하루 종일. 재밌게 들으셨나요? 목소리가 떨리는 사람, 목이 잘 쉬는 사람, 발음이 새는 사람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소리가 선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대를 바르게 쓰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성대를 바르게 쓰면 소리가 선명해지고, 소리가 선명해지면 목소리가 떨리지 않고, 소리가 선명해지면 목이 쉬지 않고, 소리가 선명해지면 발음이 새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한 소리는 선명한 소리라고 가르칩니다. 선명한 소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전달의 힘입니다. 아무리 입에 힘을 주고 또박또박 말을 해도 발음이 세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 시끄러운 가게에서 주문을 했는데 종업원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기억이 하나쯤 있을 텐데요. 소리가 선명하면 발음이 새지 않고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고, 시끄러운 가게에서도 종업원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소리를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어린아이의 소리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전에 아기는 복식호흡을 해서 크게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고 책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책으로 배우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할 때의 일인데 보행기를 밀면서 복골 프라이를 하는 겁니다. 둘째 아이도 옹알이를 시작할 때 카시트에 앉아서 밖을 보며 복골 프라이를 하는 거예요. 복골 프라이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아... 어린 시절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귀신 나온다, 목이 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보컬 프라이가 된다는 것은 성대를 바르게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들은 보컬 프라이가 90% 이상 되고요. 성인들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소리가 또랑또랑하고 선명해서 시끄러운 놀이터에서도 우리 아이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성인 중에도 보컬 프라이가 되는 분이 있어요. 60대 이상이라도 소리가 선명하신 분은 보컬 프라이가 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내던 소리가 바른 발성의 증거이고, 그래서 선명한 소리가 건강한 소리입니다.
사람은 왜 어린 시절 바른 발성을 했는데 지금은 나쁜 발성을 할까요? 나쁜 습관 때문입니다. 첫째, 힘을 뺀 구부정한 자세. 둘째, 거북목으로 인한 다친 공명강. 셋째, 목으로 소리를 짜내는 습관. 첫째, 긴장하고 떨리면 힘을 빼고 말을 하는데 힘을 빼면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자세가 구부정해지면 횡격막이 덜 움직이고 횡격막이 덜 움직이면 호흡량이 줄어들어요.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호흡이 성대를 통과하며 발성을 만들고 호흡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을 이완시키기 때문입니다. 목이 잘 쉬고 목소리가 떨리는 수강생들 중 디스크, 척추 측만증, 라운드 숄더가 많았습니다. 자세가 나쁘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것이고 자세가 나쁘기 때문에 목소리가 쉬고 떨렸던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입을 크게 벌리는데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입안을 넓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두강 때문인데요. 인두강은 한자로 목구멍 인, 머리 두, 속빌 강입니다. 목에서 머리까지 속이 빈 곳이 인두강인데 거북목이 되면 인두강의 아래쪽, 하인두강이 막히게 됩니다. 그곳이 막히면 말을 더듬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을 더듬는 수강생들의 안 되는 발음이 여자, 여섯시, 16과 같은 이응, 목구멍 발음입니다. 셋째, 소리는 목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대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쁜 자세는 목으로 소리를 짜내게 합니다. 목으로 소리를 짜내면 성대의 기능,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발음을 바르게 쓸 수 없고 성대가 상하게 되면 목이 쉬고 성대 결절이 옵니다. 큰 소리를 지를 때 소리가 갈라지거나 높은 음을 올릴 때 음이탈이 나거나 발음이 세고 깔끔하지 못하다면 목으로 소리를 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대를 사용하면 큰 소리도 선명하고 높은 음도 선명하고 발음도 선명해집니다. 드라마에서 여성 두 분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큰 소리가 선명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큰 소리가 퍼졌어요. 누가 딕션이 좋을까요? 오늘은 성대모사를 해보며 성대의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목소리 고민이 있다면 자신의 자세부터 체크하세요. 바른 자세로 입안을 넓게 벌리며 말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전보다 말을 하는 게 편해지고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에도 체력이 필요하다. 평소 목소리 고민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면접과 같은 긴장된 상황,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말을 해야 하는 상황, 오랜 시간 강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제서야 목소리가 떨린다는 사실을, 목이 잘 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목소리가 떨리면 울렁증까지 생기고 심지어 트라우마가 생기는 분도 계셨습니다. 말의 체력을 키우면 극복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대화할 때의 힘과 스피치 할 때의 힘이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이소.